엄마, 왜 이래?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거예요? 67세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10년간 점잖은 계부라고 믿었던 그 남자의 손등에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간호사 출신인 박서진 씨는 오늘도 평범하게 병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그녀에게 이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예정이었죠. 오후 3시경 응급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진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65세인 어머니 윤말순 씨의 왼쪽 뺨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상처까지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서진 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무언가 단단한 것에 맞았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멍자국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넘어졌다. 나이 들어서 몸이 둔해졌나 보다. 하지만 서진 씨 눈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계속 문 쪽을 힐끔힐끔 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웃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 얼굴 쪽 타박상이 심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진 씨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넘어진 거예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 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무 일 없다니까. 그만 물어봐.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서 서진 씨는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진 씨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 후 처음 가보는 집이었어요. 3년 전 계부 오창수 씨와 결혼하신 후로는 어머니와 만날 때도 항상 밖에서만 만났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계부가 마중 나왔습니다. 67세인 오창수 씨는 은퇴한 공무원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서진아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자상하고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계부의 시선이 자꾸 어머니를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16세 조카 민호가 반겨주었어요. 밝은 성격의 고등학생이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호의 인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어요. 서진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문짝에는 주먹으로 친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또한 집 구조가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 작게 나 있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CCTV 사각지대가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리자. 계부가 말했지만 서진 씨는
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부가 말할 때마다 어머니가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서진 씨는 계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남편 같았지만 어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봤어요. 조심해야지 여보. 계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민호는 내내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질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민호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기. 하지만 계부의 발소리가 들리자 민호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 순간 서진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서진 씨는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약국이었어요. 약사 선생님은 서진 씨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데 멍 치료약을 많이 사가세요. 처음엔 나이 드셔서 그런가 했는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사의 말에 서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말순 씨가 가끔 얼굴에 멍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물어봐도 넘어졌다고만 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팔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요. 미용실 사장님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오셨는데 목에 뭔가 자국이 있었어요. 목도리로 가리려고 하시길래 그냥 모른 척했죠. 그런데 머리 감길 때 보니까 뒤통수에도 혹이 있더라고요. 서진 씨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가끔 소리가 들려요. 뭔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이면 말순 씨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한 번은 민호 그 애가 울면서 뛰어나오는 걸 봤어요. 한참 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웃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서진 씨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계부 오창수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가정폭력 사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해? 상우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증거가 중요해. 사진, 녹음,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해. 그 말에 서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서진 씨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며칠간 집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금요일 밤 11시경 계부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 씨는 집 뒤편 담장 너머로 몰래 상황을 지켜봤어요. 계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해?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술 드셨으니까 좀 쉬세요.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계부가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어? 내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서진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인하던 어머니가 저렇게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계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걷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딸려는 와서 눈치나 보고 너는 맨날 바가지만 긁고. 어머니가 일어서려고 하자 계부가 다시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서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했지만 계부는 민호까지 밀쳐버렸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그제야 서진 씨는 참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진 씨의 등장에 계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서진아. 어머니가 술 취해서 넘어지셨네. 하지만 서진 씨는 모든 걸 다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괴롭히신 거예요? 어머니는 서진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참으면 돼.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니. 그 말에 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사건 이후 서진 씨는 조카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모,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그 아저씨가 와서부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민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할머니도 웃으시고 그 아저씨도 잘해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맞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무서워서 방문도 못 열겠어요. 한 번은 나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저까지 밀쳐서 넘어졌거든요. 서진 씨는 민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모가 할머니를 지킬게. 무서워도 내가 도와줘야 해. 둘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먼저 민호가 집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계부의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후 그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놓았어요. 또한 서진 씨는 어머니의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나중을 위해서예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서진 씨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의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서진 씨는 어머니가 다녔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진료 기록을 수집했어요. 놀랍게도 지난 1년간 어머니는 총 8차례나 응급실을 찾았고 모두 외상으로 인한 치료였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서진 씨는 동네 주민들을 한 명씩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대부분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변호사 상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야. 본인이 신고해야 효력이 있거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 말이죠. 서진 씨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건 참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럼에도 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증거 수집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부가 알게 된 거예요. 화요일 오후 계부 오창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진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박서진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계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둘은 병원 근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계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다. 이웃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녹음까지 하고 있다면서. 서진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계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실이라고? 내가 뭘 알겠다고.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가끔 부부싸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부부싸움이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부부싸움인가요? 서진 씨의 반박에 계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집은 내 돈으로 세운 집이야. 내 어머니는 내가 걷어준 거라고. 그 순간 서진 씨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계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든지 그렇게 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걸 알아도. 서진 씨는 그 말에 더욱 분개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계부가 먼저 와서 말했던 거죠. 어머니는 서진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그만해라, 이제 그만. 엄마, 왜 자꾸 참으시려고 해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던 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폭력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민호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진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 김상우의 도움으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창수를 고발한 거예요. 재판장에 들어선 순간 서진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윤말순 씨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계부는 피고석에서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계부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습니다. 제 의뢰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입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과장해서 가정폭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부 오창수는 법정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끔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절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실해 보였고 표정도 억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진 씨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료 기록이 제출되었어요. 피해자는 지난 1년간 8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약국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말했어요. 피해자분이 자주 멍 치료약을 사러 오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화를 내서라고 말씀하셨다가 급히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미용실 사장님도 증언했습니다. 목에 손가락 자국이 있었는데 목도리로 가리려고 하시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뒤통수에도 혹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호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계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몇 번 말했어? 내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정적에 쌓였어요. 계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서진 씨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증거도 공개되었어요. 계부가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창수는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창수는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계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서진 씨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도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 말에 서진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년간의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상우 변호사도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네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홀가분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계부 오창수의 뒷모습을 보며 서진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진정으로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재판 결과는 곧바로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고령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서진 씨는 기자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폭력을 참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고령층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상담센터 문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계부는 판결 후 즉시 집을 떠나야 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 반경 10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서진 씨가 계부의 짐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너까지 고생시켰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발소리에 움찔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부 오창수가 집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윤말순 씨의 표정에서
드디어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어머니 댁을 찾아간 어느 화창한 오후, 어머니는 뒷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뭐 심으세요? 상추랑 깻잎을 좀 심었다. 민호가 쌈 좋아하거든. 그리고 토마토도 심어볼까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생기가 넘쳤어요. 계부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서진 씨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집에서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큰 소리에 놀라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모, 저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모랑 상우 삼촌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말이에요.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서진 씨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야, 내가 꿈을 이루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서진 씨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 행정직을 그만두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거든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상담센터에는 매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60대 할머니부터 20대 젊은 아내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서진 씨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렵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신답니다. 어느 날에는 72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재혼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였죠.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서진 씨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상담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도 용기를 내어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계세요. 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어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셨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 말이 어머니의 확고한 신념이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진 씨와 어머니 그리고 민호까지 함께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이제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엔 무서워서 큰 소리도 못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네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도 웃을 수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서진 씨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힘든 시간들이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저녁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집안이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민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서진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웃음소리만 가득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가정폭력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을 견뎌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고 계시다면 110이나 1366으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다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